네, 오늘 뉴스가 아주 굵직굵직한 게 한꺼번에 여러 건 터진 날입니다.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도 두 개, 최소한 두 개는 나왔고요. 국회에서도 긴박했습니다. 우선 정치 쪽 뉴스부터 체크하죠. 양정대 위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신 없었겠어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시 뭐 계속 이러고. 지금도 아직 자, 예. 다 끝나지 않은 상황. 아직도 지금 덜 매듭져진 거 있고 오늘 방송 빨리 끝내고 또 써야 되죠? 네네네. 최대한 빨리 합시다. 자, 선거법 개정 일단 정개특위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큰 예, 고비는 하나 넘긴 건데 네네. 일단 그거부터 짚어보고 다음번 법사위원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죠. 네, 오늘 오전 10시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고성 또 소란 속에서 어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작년 7월 달에 정개특위가 구성이 됐으니까 1년 2개월 만이고요. 또 4월 달에 논란이 굉장히 컸었죠.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지 4개월 만에 어쨌든 1차적으로 결실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이 여야 4당 또 무소속 의원들이 공조를 해서 찬성 11표로 가결이 됐는데 자유한국당은 애초부터 오늘 전체 회의를 지연시키고자 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네. 의사진행 발언이 좀 이어지긴 했는데 어, 홍영표 위원장이 어쨌든 표결을 강행을 했고요. 나중에 표결 직전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몰려와서 좀 소란스럽긴 했는데 이전 같은 몸싸움은 없이 또 여야 사당의 공조도 잘 매끄럽게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한당은 그냥 기권 처리한 거 보니까 적극적으로 막을 생각은 별로 없어 보였어요. 아마 이게 뭐 패스트트랙 저 네네. 국회 선진화법 폭력 지금 다들 코에 콧뚜레가 걸려 있어서 그런지 그냥 뭐 책 하나 내던지고 뭐 소리만 지르다 끝냈는데 자 법사위원 이제 법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네네. 법사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출신이 맡고 있죠. 여상규 전 판사.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오늘처럼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거기는 그렇게 오늘처럼 매끄럽게 진행되기는 힘들 텐데, 네. 그래도 또 몸싸움하고 이렇게 자꾸 지연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려면 오늘 정개특위는 이제 처리가 됐고요. 이게 네. 이제 법사위로 넘어가서 법사위 처리 후에 이제 본회의에 상정이 될 텐데, 이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는 기간이 최장 90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3달 동안 여야 간의 이 협상을 통해서 조정을 할 여지는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물론이고 비례대표제 자체를 자체를 없애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비례대표 확대 쪽으로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이 여야 간의 협상이나 조정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음, 사실 개인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입장을 바꾸게 되면 지금 정도 수준의 준연동형에서도 더 후퇴. 후퇴할 가능성이 있어서 예. 차라리 지금대로라도 네. 갔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한 고비는 넘겼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사위는 이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법사위 처리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패스트트랙에 이 안건이 상정된 이후에 이제 구체적인 일정들이 다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90일 내 법사위 처리라는 그 법적인 테두리를 이 자유한국당이 일방적으로 깨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법사위에서 처리가 되고 나면 본회의에 올라가는데 본회의에서도 사실 60일 동안 질질 끌 수는 있습니다. 예. 이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또 최대한 늦추려고 하겠지만 어쨌든 그쯤 되면 이제 내년 4월 총선에 예. 이 법을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제 코앞에 닥친 현안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여론의 압박이 클 수밖에 없을 거고요. 다만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면 음,
일부 이제 지역구 축소가 불가피한데 네. 이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반대표들이 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상은 있는데 없어지는 이게 지역구 의원들 특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회의 투표 결과가 공개될 거기 때문에 이탈표가 뭐 생각보다 또 많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예상도 많고요. 어쨌든 오늘 정개특위의 통과로 해서 이 선거법 개정이 우리 정치에서는 사실 최대 개혁 과제 중에 하나인데 예. 어쨌든 좀 큰 진전을 보게 됐다. 이런 평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 의원이 자유한국당이 제발 뜻을 안 바꾸고 비례대표 아예 없애는 그 현재의 입장을 고수했으면 좋겠다는 말에 많은 게 들어가 있네요. 괜히 바꾸어서 협상하다가 이거보다 훨씬 후퇴된 무늬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들어간 그렇게 될까 봐 그러느니 차라리 그냥 엉뚱깽뚱한 소리라도 지금 입장 그대로 좀 있어 달라 이거잖아요. 예, 예, 저는 솔직히 그런 옛날 생각이 기자 있습니다. 때는 그렇게는 함부로 말 안 하시더니. 그럼요. 자, 그렇게 보면은 법사위에서 최대 90일이니까 9, 10, 11월이고 본회의도 네네. 최대 2달간 지연시킬 수 있으니까 12월, 1월. 네네. 1월 말까지는 지금 합법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어떻게든 저지할 그렇죠. 수 지원을 시키는 게 있잖아요. 가능하죠. 네네네. 그럼 이제 2월 초쯤 이게 될 텐데 의장이 뭐 비상권을 발동하든 해서 네네. 내년 총선은 4월 5일이든가 15일이든가 아마 그렇죠. 네네. 그러면 2달 가지고는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자유한국당도 공천이다 뭐다 내부 정리도 좀 해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경찰에 걸려 있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의 국회 폭력 네네. 이거도 계속 살아있는 불씨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더 무슨 몸싸움 그리고 뭐 몸싸움 몸 쓸만한 사람들도 별로 없어 보이긴 하던데. 예, 어쨌거나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네. 오늘 저 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거에 거의 목을 매다 정치 생명을 걸다시피 했었는데 이제 정치개혁법에 관한 한 임파서블 기간은 끝났다. 내일부터는 파서블 기간이다. 뭐 이런 말을 한 것도 봤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이 오늘 반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법사위 논의 때는 꽉 맞겠다 이런 것 같았는데 지금 짚어주신 바에 의하면 동력도 어느 정도 상실했고 자유한국당도 이것을 혼자 맨몸으로 막아낼 수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걸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져 가게 되는 그런 과정 아니겠어요? 그렇죠. 앞서 뭐 말씀을 하셨듯이 네. 이 오늘 정개특위 전체 회의에서 뭐 별다른 몸싸움 없이 이렇게 어쨌든 표결이 진행되도록 뭐 자유한국당이 뭐 별다른 수를 쓸 수 없었던 거는 그만큼 이제 상황 자체가 큰 물꼬가 트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 통과된 직후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서 예. 원내외 병행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결의를 했는데요. 이거는 결국 이 정개특위 의결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하고 또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하고 또 홍영표 정개특위위원장 또 김종민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장 이 검찰이 고발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강공 모드를 취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이 내년 총선 겨냥해서 또 지금 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관련해서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시끄러운데 예. 이런 상황에서 좀 자신들의 정치적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시켜내겠다 이런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거로 봐야지 실제로 법사위에서든 본회의에서든 뭐 진짜 뭐 명운을 걸고 거기에 이 선거법 개정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행 투쟁은 더군다나 늘 해오던 말이라 그렇죠. 이제는 뭐 별로 들리지도 않고 뭐 더군다나 뭐 의원직 사퇴 얘기도 일부 나오는 모양인데 예. 사실 의원직 사퇴 지금 하면 예. 뭐 그 누가 국민들이 이 자유한국당이 의원직 사퇴까지 하면 이거 정말 여당이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뭐 그게 총선도 아니고 얼마 남지도 쌍수를 않았는데 들어서 환영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총선도 얼마 남지도 않아서 예.
이게 사실 정치적 쇼다 뭐 이런 비판을 받기가 쉬울 거고요. 예.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지금 선거법 개정안 이게 이제 뭐 큰 물꼬가 튀었다는 거를 뭐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도 이제 내년 총선 앞두고 지지층 모으는 것, 그것이 제1 과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의원직 총사퇴를 좀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만 그러지 말고. 그러게요. 예. 자, 그렇지만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실시한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등을 비롯해서 이번에 개각 장관 후보자들 최대한 창피 주고 이 정권에 먹칠을 할 기회는 활용하겠다. 이 소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원내 병행투쟁 결의를 하면서 이 예정됐던 예결특위의 결산안 심사도 일단 무산을 시켰고요. 네. 또 요즘 국제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외교안보 현안들이 많은데, 이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 청취 또 전체 회의도 모두 지금 무산을 시킨 상태입니다. 예. 내일 예정됐던 부산 장애 집회, 그리고 이에 이어서 내일 모레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도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국회 일정은 모두 보이콧하겠다 이런 건데, 대신 인사청문회는 하겠다고 지금 입장을 정했습니다. 오늘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또 김현수 농림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잠시 정해는 됐다가 다시 속개가 됐는데요. 아, 됐군요. 네. 네네.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특히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지금 핫 이슈이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뭐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도모하겠다. 그리고 이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을 확장시키겠다. 이제 이런 의도가 분명히 보이는데, 음, 어제까지만 해도 뭐 인사청문회,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 검찰 수사 진행 중인데 답변 제대로 되겠냐, 뭐 이러면서 이 거부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어쨌든 내부에서도 비판이 많았고요. 네. 또 밖에서도 비판이 있어서 어쨌든 2월 3일, 9월 2일과 3일 이틀간 이제 진행하는 예정대로 걸로 한다. 지금 대충 가닥은 잡았는데, 네. 오늘 지금 법사위에서 이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지금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논란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네. 핵심이 이제 조국 후보자의 가족들을 이 출석시키느냐. 증인으로 채택할 거냐 말 거냐, 뭐 이거 가지고 지금 논란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가족들 포함해서 25명인가요? 지금 네. 증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민주당에서는 이 증인 채택 여부와 관련해서 이 가족들, 직접 가족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거는 사실 전례도 거의 없고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을 했는데, 이 자유한국당하고 지금 의견 일치가 안 되니까 안건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해가지고 네. 오히려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여상규 위원장은 법사위 네네. 여상규 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투표에 붙이겠다 그랬는데 투표는 아직 안 간 겁니까, 그럼? 네,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표결이 됐다는 소식을 듣지는 못했는데요. 예. 증인 표결을 하게 되면 이게 또 결론이 어떻게 날지 좀 저도 예상이 잘 안 되는데 아마 예, 부결 쪽이 아닐까 싶어요. 밤이당 태도도 좀 문제일 거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들이 8명이 있고요. 예. 자유한국당의 여상규 위원장 포함해서 7명이고, 이 바른미래당이 2명이고, 예. 바른미래당이 2명이고, 지금 박지원 의원, 이 대한정치연대 소속이죠. 예. 이렇게인데, 지금 박지원 의원이 지금 해외 가 체류 있고. 중이어서 예. 오늘 회의에 지금 17명이 참석을 했는데, 이 바른미래당에서 예. 오신환 의원은 가족들을 모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이런 입장이지만, 예. 최이배 의원은 또 입장이 좀 어. 다른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서 예. 이게 아마 여상규 위원장도 쉽게 표결에 붙이기는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그 위원장은 표결에는 참여 못 하잖아요. 그래도 위원장이 동수일 때 어쨌든 하나요? 표결할 수도 있죠. 동수일 뭐 때는 할 수 표결한, 있죠. 예, 표결한 전례도 있고. 이거 애매하네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야가 다 지금 여론전만 부지하게 지금 계속 어, 뭐 기자회견만 하고
상대방 비판하고 우리 입장이 이거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 결론은 지금 안 난 상태입니다. 아마 오늘 좀 예. 밤늦게까지 공방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러다가 오늘이 시한이니까 증인 네네. 채택하려면 오늘 안으로 통보가 가야 되니까 이러다가 시한 넘기면 증인 문제는 다 물 건너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정치적인 여야 간의 협의가 있으면 음. 또 충분히 뭐 그런 내일이라도. 정도는 네, 조정이 가능도 하겠죠. 글쎄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항상 법을 안 지키고 정치적으로, 물론 정치하는 곳이 국회 맞긴 합니다만 이거는 계속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것 좀 오늘 양 의원하고 속속들이 짚어보고 싶어요. 한간에 진짜로 검찰의 의도는 뭐냐. 윤석열 총장이 들어왔을 때는 저 사람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오로지 국가와 사회 그리고 검찰의 직분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다. 네네. 강골이고 우리에게는 그런 검사가 지금 필요할 때 아니냐 이랬는데 조국 청문회를 열기도 전에 상당히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거의 뭐 할 만한 곳은 다 뒤졌더군요. 그리고 네네. 출국 금지도 많이 시켰고. 그렇다면 이게 조국 사건을 정식으로 해서 조국 후보자를 피의자로 만들겠다는 검찰의 메시지가 담긴 것이냐, 아니면 뭔가 조율 끝에 조국 후보가 받고 있는 혐의 이런 것들을 검찰이 확실히 벗겨주겠다는 것이냐. 뭐 후자는 꽤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네네. 흔히 지금 검찰의 강공이라고 표현하는 거, 우리 양 의원은 어떻게 분석하고 판단하십니까? 사실 이 검찰의 전격적이고 이 강도 높은 수사, 이 예. 해석이 참 많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후자일 가능성은 사실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검찰이 지금 청문회 전이든 혹은 청문회 중이든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제기됐던 의혹들을 말끔히 씻겨주는 역할, 그걸 하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이 윤석열 총장 직할부대라고 하는 그 서울지검 특수이부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지금 강도 높게 수사를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뭐 이런 해석을 두고 여러 얘기가 있는데 그 뭐 분명하게 검찰 내부의 논리는 뭐 제가 정확하게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긴 참 뭐하긴 한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현 전국 상황에서 검찰이 지금 사실 키맨으로 등장했다 이거는 뭐 지금 엄연한 사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봐도 이 전국 상황에서 검찰이 이 상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 이것 자체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분명히 그렇죠. 짚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예. 이 검찰이 지금 그동안 이제 검찰 개혁 관련해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이 또 이제는 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관련해서 거기 이제 이 검경수사권 조정, 또 검찰개혁법안, 뭐 공수처법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놓여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 내부에서 내부의 논리가 지금 계속 작동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온다는 거를 검찰이 좀 분명하게 명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차피 지금 현실적으로 이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된 만큼 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이것 또한 분명히 좀 짚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어차피 9월 2일, 3일 날 이틀간 지금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고 나면 지금 청와대에서 어쨌든 행정 절차상으로 이, 그 국회에다가 이 재송부 요청을 하게 될 텐데요. 네. 그렇게 되면 이 검찰의 수사 내용이 어쨌든 중간 수사 결과라도 발표가 되면서 국민들이 음. 판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뭐랄까요? 그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 정치적인 논란 때문에 사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임명하든 혹은 임명하지 않든 그 가부간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또 지금의 검찰 측에서 이 지금의 수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든 어쨌든 간에 중간 수사 결과를 먼저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보수 여당에서는 지금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청문회에서 어떤 해명이 되고 또 의혹이 뭐 해소가 되든 안 되든 그것과는 무관하게 지금 조국 후보자는 무조건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말씀드렸던 대로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 혹은 결정을 하고 국민적인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검찰 수사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참 묘한 타이밍에 대단히 묘한 강도로 검찰이 연 이틀, 사흘째 나서고 있기 때문에 네네. 한간에 많은 말들이 돌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과연 무엇을 생각할지 정말 이건 애매합니다. 좀 두고 보죠. 네, 지금까지 뭐, 한국일보 양정대 논설위원회 정치 데스크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